재건축의 시즌2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렇죠. 단 내 돈 안 내고 1번 타자 선도지구가 저는 15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15년 후에 착공이요? 대표 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나온 30년, 앞으로의 30년은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지성인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성남시 분당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왜 가격 차이가 날까? 뭐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아마 분양가는 똑같았어요. 맞아요. 입주할 때는 분당 90년 초반에 이제 네. 저희 친구도 일산으로 이사 간 친구도 있고 분당으로 이사 간 맞습니다. 친구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는 집값 차이가 분양가 많이 차이 안 났다고 5개 분양가는- 신도시를 같이 분양했잖아요. 분양가는 네. 똑같았고요.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좀 차이를 좀 찾고 싶은데요. 하나는 강남 접근성. 자, GTX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GTX 영향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복 4시간인데 GTX 타고 가면 왕복 1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단점이 극복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GTX가 개통이 되면 일산 집값이 분당하고 비슷해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데 네. 고양시는 아직도 빈 땅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빈 땅들도 예, 많고. 능곡 신도시, 능곡도 역세권도 개발 계획이 아직 잡혀 있고요. 네네. 예.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대기업들이 진출한 양질의 일자리가 과연 일산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 LG가 그 파주에 LCD 네, 단지 디스플레이에 야심차게 추진을 맞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가 좀 뭐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있고 예. 뭐 네이버도 있고 또 강남 접근성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또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일산은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저는 확장성으로 보는데, 분당 신도시 보면 자, 위로 강남에서 시작하죠. 강남 잠실에서 시작해서 내려오잖아요. 판교, 분당, 아래로 내려오면 용인, 아래에 수원, 동탄, 평택, 포도송이처럼 경부고속도로 또는 예, SRT 저희 라인을 경부라인이라고 타고 하죠. 예. 경부라인, 요즘 또 SRT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내려오는데 서북부 지역은 자, 일산에서 출발합니다. 뭐 용산에서 일산 가서 파주에서 끝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통일해야겠군요. 위에는 이제 이렇게 줄을 끊고 네. 뚱뚱하신 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데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저는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분당하고 일산이 얼마 정도 시세가 지금 격차가 나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판교 이제 그랑블 같은 경우는 23.5억 정도, 평수가 네네. 조금 크긴 하지만, 그다음에 정자동의 팍큐브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그다음에 양지 규모가 15.5억 정도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원시티가 전고점이 17억 정도까지 원시티, 갔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11억 4천. 최근에 거래가 좀 주춤해서 다른 하나포레나 킨텍스 같은 경우도 16.6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12억 9천. 아직 전고점 회복 못했거든요. 저는 비교 자체도 사실은 이게 동등한 공평한 비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킨텍스 주변은 사실 신축 아파트였잖아요. 일산은 신축, 분당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오다가 다시 또 차이가 벌어져 버렸다는 점은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그 근본적인 세 가지, 한계, 예. 어쩔 수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또 규제를 내놓잖아요. 맞습니다. 대출 규제 예, 대출 뭐 규제 나오는데 심각합니다. 또 걱정되는 게, 원래 문재인 정부 시절 같으면 뭐 강남 집값 올라가고 서울 집값 올라가고 분당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일산 또 올라가고 파도가 이렇게 좀 쳐줘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규제 나오고 집값이 굉장히 좀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도가 가기 전에 파도가 끝나지 않을까. 사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축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 재건축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재건축의 시즌2, 맞습니다. 저는 시즌2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이 시즌2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기존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용적률 80% 5층짜리, 그러니까 개포주공, 둔촌주공, 고덕주공,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 가락시형도 그렇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렇죠. 단 내 돈 안 내고 뭐 오히려 환급을 받거나 내더라도 몇 천만 원 정도. 분당 일산을 좀 더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규모도 많고 용적률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층 아파트예요. 추가 분담금이 만만하지 않게 나옵니다. 또 대형 평수를 또 끼고 있다는 것 끼고 자체도 있죠. 이제 주민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만만하지 같아요. 않고요. 네. 좀 걱정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재건축 사업성이 잘 되려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첫 또 세 번째, 가지 나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일반 분양 많이 네. 나오는데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분당 신도시 내에서도 이제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이 있지만 또 방법이 있잖아요. 용적률 인센티브 받으면 되지.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더 받는 거. 뭐 그래서 조합원들 또 동의 받아서 인센티브 받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적극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물론 뭐 성남시나 고양시가 둘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들은 저는 상당한 선물, 인센티브를 줄 만한 용의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용적률을 더 줬어. 일반 분양이 더 나와요. 분당은 일반 분양 20억에도 받을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파크뷰가 18억인데 20억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20억 뚫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미분양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분당이 그래도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좀 유리한 고지를. 아까 이제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주민들의 이제 그 의지, 열정, 동의율에 가산점을 준대요. 동의율에 네. 가산점을 주는데 지금 동의율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네. 초대를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갔었는데 휴가철에 토요일에 솔직히 누가 그게 체육관에 가고 싶겠냐고. 그래서 저는 몇 명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뜨겁습니다. 예. 깜짝 놀랐는 게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막뭐 보조 자리 만들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주민 열정,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물론 일산도 굉장히 열정이 높긴 한데 결국 돈 문제가 나왔을 때 추가 분담금 문제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낼 수 있는 능력과 또 지지 세력을 본다면 저는 분당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세 가지를 본다면. 지금의 그 동의율은 사실 지금 동의율은 의미가 예. 없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바로 잡으면 지금 동의율은 그냥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이고요. 앞으로 재건축 추진하게 되면 동의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안 하는 사람들은 뭘까? 우리 선도지구가 그거잖아요. 야, 너 순서 정하는 거지. 너 1번 타자 할래? 2번 타자 할래? 3번 타자 할래? 사실 1번 타자 해야 되는 이유가 줄 때 얼른 받아 먹어야 되고요. 정권 바뀌면 또 지금 약간 뉘앙스가 달라질 수도 있죠. 대통령님이 이게 굉장히 밀고 있는 밀고 중점사업에다가 있는데 27년까지 무조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임기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1번 타자 선도지구가 아마 굉장한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의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 가서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좋은 얘기만 하고 열심히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이 이주 대책에 대한 뭐 뾰족한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없잖아요. 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모순이 느껴져요. 뭐가 모순이냐면 정부 계획을 보면 2027년에 착공하겠다라고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요. 이게 세대가 작은 세대가 아니라 통합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뭐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선도지구 1번 타자 선도지구가 저는 15년 바라봅니다. 15년 후에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 15년 후에 착공이요? 15년 정도 바라보면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말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 아파트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명도시켜야 되죠. 새 아파트 짓고 하려면 한 10년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10년 걸리고 나머지 선도지구들 재건축하게 되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헷갈렸던 게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정비 사업을 하시는 그 전문가들, 업체들 만나서 물어봐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10년에서 빠르면 10년, 한 15년은 생각하시면 모든 퍼즐이 좀 풀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일기 신도시의 부활을 꿈꾸며 저희가 선도지구 이야기, 분당과 일산 투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김 소장님께서 정말 333 전법 쏙쏙 정말 세 가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한번 또 나와주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